같아지자 황동만이 박경세에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밖에 없다고, 자기가 데뷔해야 된다고, 같은 레벨이 돼야 된다고요. 둘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 우리 쩔었다면서. 빌리 엘리어트 보고 또 보고 울고 이터널 션샤인 보고 며칠을 센치해져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자면서. 황동만의 이 처절한 사과의 메시지를 보고 나니까 모자무사의 이야기가 전부 하나의 질문 위에 서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 앞에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황동만의 같아지자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지트에서 황동만이 박경세에 뒷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은 늘 좋은데 촬영만 들어가면 무너진다고, 배우들이랑 원수가 된다고, 혜진 선배가 여기저기 빌고 다니면서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감독하는 거라고 신나게 까대는데 뒤쪽 소파에서 보이지 않던 박경세가 일어납니다. 황동만이 한 말이 전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박경세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박경세가 네가 귀신처럼 한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쓰린지 라고 한 말은 황동만의 정확함에 대한 인정이면서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종류의 잔인함, 그 사람이 쓰린 곳을 알면서 웃으면서 쑤시는 것. 박경세가 터뜨립니다.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눈물이 나.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말의 다른 버전이 아니에요. 진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난 괜찮은 인간이라는데 인생 전부를 걸어. 근데 네가 맨날 거기에 초를 쳐. 99명이 괜찮다고 해도 한 명이 아니라고 하면 그 한 명의 말에 박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경세는 이미 5편을 찍어낸 감독이고 황동만은 데뷔조차 못한 상황. 객관적으로 보면 박경세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동만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가 너보다 큰 인간이면 거기에 허허거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내가 너무 짜증이 나. 허허거릴 수 없다는 건 까는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맞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가짠다고 소리치면서도 그 가짜는 말이 정확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사람. 황동만이 끝내자는 말을 듣고 도망갑니다. 이 장면이 좀 특이했어요. 끝내자고 하는 쪽은 박경세인데 도망가는 쪽은 황동만이거든요. 보통은 끝내자고 하는 쪽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끝내자는 말을 듣는 쪽이 도망가요. 끝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 먼저 도망간 거죠. 실컷 쏴붙이고 난 뒤에 황동만이 통쾌 통쾌 통쾌를 외치는데 워치가 계속 울려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립니다. 이게 어떻게 후회야? 처음부터 통쾌는 없었던 거죠. 황동만이 통쾌라고 믿었던 감정을 기계가 정정해 준 건데요. 너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황동만이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이 참 황동만스럽죠. 그 후회라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내가 후회하고 있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내가 본 영화 중에 형이랑 본 게 반이야. 영화를 하겠다고 평생을 산 사람이 그 영화의 절반을 한 사람과 봤다는 것. 취향의 절반을 공유하고 감동의 절반을 나누고 영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박경세와의 관계 위에 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어떻게든 형이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같아지려고 하는데 형은 나랑 달라지려고 용써. 같아지려는 사람과 달라지려는 사람. 황동만이 같아지려고 올라갈수록 박경세는 따라잡힐까봐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아니라 닿으려 할수록 벌어지는 거리. 같아지자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들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황동만이 그렇게 박경세를 까대고 끌어내리려고 악독한 문장들을 남발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같아지고 싶어서, 형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황동만의 사랑이 같아지려는 것이었다면 고예진의 사랑은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고예진은 박경세에게 먼저 사과를 했죠. 후회해. 당신한테 지른 거. 미안해. 간만에 삘 받았는데 찬물 끼얹어서. 11회에서 신나. 계속 신나. 잘만 써. 라고 악다구니 쳤던 그 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탈구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였는데 욱했다고. 자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신나게 쓰라고. 이 사과가 먼저 나온 뒤에 고예진이 이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당한 때 이혼하자. 고예진이라는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이죠. 꿈을 품고 사는 소녀가 이성으로 무장한 느낌?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가 먼저였어요. 내가 찬물을 끼얹은 게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혼하자고 한 거였잖아요. 이혼을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사과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애정을 표현한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 못 쓰는 거라는 자각. 그 자각 위에서 나오는 제안. 뭐가 나오려면 이 감정에도 풍덩 빠졌다가 저 감정에도 풍덩 빠져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검열받으니까 용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못된 놈이 잘 찍는다는 게 정설인데 당신 안에 있는 그 애매하게 착한 놈을 버리지 못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고. 이건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풀어줌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이 풀어줌이 단단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혼 안 쉬어.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이게 고혜진이에요. 대단한 결심을 선언하면서 그 결심이 가능할지를 본인도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사람. 근데 일단 뱉어 놓는 거야. 당신 자유롭게 풀어놔 주려고. 이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혼해도 된다는 허락을 먼저 놓아두는 거였고 묵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하게 착한 놈이란 게 무척이나 매력적이었어요. 시사회 뒤풀이에서 노광식이 박경세에게 묻습니다. 영화 마음에 드냐고. 박경세가 너무 좋다고 하자 노광식이 말해요. 동만이가 그러던데 영화 속 주인공이 너라고. 악해야 할 타이밍에 악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소멸해버리는 낭만적 양아치. 박경세 너라던데? 그리고 황동만이 밝힙니다. 20년간 시나리오를 14편을 썼는데 그중 12개가 박경세 이야기라고. 세상 제일 찌질하고 제일 사랑스러운 인간이라고요. 박경세가 황동만의 뮤즈였던 거예요. 박영수가 말했었잖아요. 박경세 영화에 나오는 여자는 전부 고혜진이라고. 고혜진을 파먹고 작품을 만들어 온 사람이 박경세였다면 황동만은 박경세를 파먹고 시나리오를 써온 사람이었던 거죠. 악해지려 해도 악해질 수 없는 못된 놈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무너지는 그 애매하게 착한 놈을 20년간 들여다보면서 12편의 이야기를 뽑아낸 거예요. 고혜진이 풀어주려 했던 그 착함이 황동만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연료였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박경세가 고혜진에게 못된 놈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했던 게 악해야 될 타이밍에 악하지를 못해서 소멸해버리는 낭만적 양아치라는 캐릭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고혜진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하고 박경세가 잘못한 거라고 받고 고혜진이 다시 잘못한 거 아니라고 받는 그 반복. 그리고 그 끝에 나온 그냥 3등만 할게. 1등은 못해도 3등은 해. 대단해지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박경세가 고혜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혜진이 존경했다고 했던 박경세가 바로 이 모습이었으니까요. 쳐맞아도 또 올라가는 사람, 3등이라도 하겠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같아지려 하는 사람과 풀어주려 하는 사랑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자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사회 뒤풀이에서 황동만이 박경세와 신나게 영화 이야기를 떠들고 있을 때 그 위로 변은아의 목소리가 깔렸는데요. 평생 당신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대단한 뭘 만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평생 코미디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도 코미디로 모든 걸 코미디로 씹어먹는 당신을 보면서. 변은아는 같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풀어주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단한 뭘 만들지 않아도 라는 이 한마디, 황동만이 뭔가를 이뤄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황동만을 보겠다는 거죠. 같아질 필요도 없고 풀어줄 필요도 없는 그냥 보는 것. 11회 리뷰에서 황동만의 이데아 이야기를 했었죠. 격차를 좁히려 하지도 않고 격차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격차를 그대로 둔 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요. 변은아의 속마음도 같은 구조인 것 같았어요. 황동만에게는 강박이 있었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내 손으로 조금이라도 뭘 이뤄야 과거를 놓을 수 있고, 이뤄야 형 걱정을 덜 수 있고, 이뤄야 변은아가 하늘로 올라갈까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황동만에게 그 이룸은 사랑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뭔가를 이룬 사람이어야 변은아 옆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변은하는 그 조건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대단한 뭘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의 당신을 보겠다는 것, 그렇게 보는 것으로 사랑하겠다는 것. 같아지자는 뜨거웠고 풀어놔줄게는 담담했고 평생 보고 살겠다는 고요했습니다. 뭐가 더 큰 사랑인지를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랑의 정답이 아니라 사랑의 종류였던 것 같아요. 같아지려는 사랑도 있고 풀어주려는 사랑도 있고 그냥 바라보는 사랑도 있다는 것. 그 중에 틀린 사랑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건네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리뷰로 돌아올게요. 또 뵙죠.